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총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총선인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뭐 좀 예측을 좀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제가요? 예. 저한테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아유, 참, 별 말씀도 하세요. 제가 예측을 김용민 PD님 하시는 예측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예측을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날림 예측이에요. 그냥 희망상 많이 섰고요. 네. 저희 뭐 저널리즘에 기초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예상을 하건데 네. 김용민 PD님 예상이 맞다는데 한 표를 받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핫핸드 이론, 몬테카를로 오류라고 불리는 중계학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 볼까 합니다.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계 보실 때 해설자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해설자가 그래요. 저 타자는 3할 타자인데 오늘 3번 나와서 한 번도 안타를 못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4번째 타석인 이번에는 안타를 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오늘 한 번쯤 나올 때가 된 거죠. 자, 투수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치고요. 네. 그런데 똑같은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 타자가 3할 타자인데 오늘 3번 나와서 3번 다 안타를 쳤어요. 안 그래도 잘 치는 타자인데 컨디션이 무지하게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4번째 타석인 이번에도 안타를 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투수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네. 네, 지금 이 해설자는 중언부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첫 번째 해설 3할 타자니까 보통 3번 나오면 한 번 안타를 치는데 오늘 3번 다 못 쳤으므로 4번째는 안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이론을 펼치려면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3할 타자니까 보통 3번에 한 번 안타를 치는데 오늘 앞에서 3번 다 쳐버렸으므로 이미 너무 많이 쳤으니까 4번째 타석에서는 안타를 못 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해설자는 앞에 3번 못 치면 앞에서 못 쳤으니까 확률상 이번에 칠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네. 앞에 3번 잘 치면 앞에서 잘 쳤으니까 이번에도 잘 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해설자는 통계의 기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통계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저지르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핫핸드의 오류라는 건데요. 이제 핫핸드는 뜨거운 손이라는 뜻입니다. 농구 용어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손이 뜨겁다 이 말은 손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슛을 쏘면 다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네. 이때 선수의 상태를 핫핸드, 완전히 손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농구에서 2점 슛을 던지면 성공 확률이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핫핸드에 걸린 선수,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분이 오신 날, 이런 선수는 던지면 다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슛 성공률이 100%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불붙은 손이라는 우리의 감정이 과연 현실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조사하려면 앞에 슛을 성공시킨 다음 두 번째 슛이 들어갈 확률과 앞에 슛이 실패한 다음 두 번째 슛이 들어갈 확률을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비교가 됩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하려면 앞에서 2번의 슛이 성공한 다음 3번째 슛이 들어갈 확률과 앞에 2번의 슛이 실패한 다음 3번째 슛이 들어갈 확률도 비교해보면 더 좋습니다. 이제 앞에 슛이 들어갔을 때 손에 불이 붙어서 다음 슛도 잘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오면 핫핸드 이론이 만든 거죠. 이걸 실제로 조사한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트버스키, 이 사람은 제가 브리핑에서 자주 인용하는 행동경제학의 아버지 데니얼 카너만의 절친이며 거의 대부분의 연구를 카너만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깝게 1996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6년만 더 살았으면 2002년에 카너만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85년에 핫핸드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일단 농구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 농구할 때 앞에 슛이 1개나 2개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던지는 슛이 더 잘 들어가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농구 좀 한다는 일반인들 응답자의 무려 91%가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핫핸드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트버스키가 실제로 1980년과 81년 미국 NBA 프로농구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필드콜 데이터를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앞에 슛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하고 뒤에 슛의 성공 확률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앞에서 한 5연승쯤 했기 때문에 다음 판에도 여세를 몰아서 이길 확률이 높아 라는 자신감에 종종 가득 차는데요. 실제 통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야구 해설자가 한 이야기, 앞에 세 타석 안타니까 이번에도 안타 칠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라는 해설은 통계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통계에서 자주 저지르는 두 번째 잘못, 몬테카를로의 오류 혹은 도박사의 오류라고 불리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핫핸드하고 또 정반대인데요. 1913년에 유럽 남부의 작은 나라 모나코, 몬테카를로의 한 카지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룰렛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구슬 하나 떼구르르 굴리고 검은색에 떨어지느냐 빨간색에 떨어지느냐에 미리 돈을 걸어서 내가 건 색깔의 구슬이 떨어지면 이제 돈을 받아가는 열나 간단한 게임이죠. 이 게임은 한마디로 가위바위보 같은 겁니다. 카지노에서 기계를 조작하지 않는 한 게임의 승자는 복불복으로 갈리는 거죠. 그런데 몬테카를로 한 카지노에서 이날 구슬이 무려 20번 연속으로 검은색 칸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검은색을 2분의 1 확률로 보면 20번 연속 검은색에 떨어질 확률이 104만 5,676분의 1이라고 해요. 네. 엄청나게 희귀한 확률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렁술렁합니다. 카지노가. 야, 20번 연속 검은 쪽에 떨어졌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21번째 판에 대거 빨간색 쪽에 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앞에서 20번이나 검은색에 떨어졌으면 2분의 1 확률인데 이제는 빨간색에 떨어져야지. 빨간색에 떨어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런데 21번째 판에 또 검은색의 구슬이 떨어집니다. 이제 사람들 돈 다 털리고 더 흥분하죠. 이번엔 진짜로 빨간색이다. 어떻게 22판 연속 검은색이 나오겠냐. 또 사람들이 또 빨간색의 판돈을 대거 겁니다. 그런데 22번째 판에서도 검은색의 구슬이 떨어집니다. 이게 결국 26번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27판째야 겨우 빨간색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일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일어날 확률이 6,710만 분의 1이라는 건데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죠. 이게 바로 통계학에서 말하는 몬테카를로의 오류 혹은 도박사의 오류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네. 아까 야구 해설자의 첫 번째 해설, 자 3할 타자인데 오늘 3번 다 안타를 못 쳤어요. 그러니까 4번째 타석인 지금 한 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 해설 있죠? 네. 이 해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이까지 들으신 분들이 그러면 아까 잘못이라고 말했던 핫핸드가 맞는 거 아니야? 앞에서 검은색에 20번 연속 떨어졌으니까 여세를 몰아서 21번째에도 검은색에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독립변수라고 해서요. 앞에서 구슬이 검은 쪽에 떨어졌건 뭐 빨간 쪽에 떨어졌건 이번에 공이 검은 쪽에 떨어질 확률은 그냥 50%인 겁니다. 앞의 경우와 상관이 없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가 앞에서 3번을 쳤건 못 쳤건 이번에 칠 확률은 그 타자의 타율이 3할이라면 3할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몬테카를로 카지노에서 왜 26번 연속으로 검은색에 떨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우연이죠, 우연.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길 가다가 개똥을 밟기도 하고요. 개똥을 밟아서 짜증이 났는데 5분 뒤에 또 개똥을 밟는 일도 생겨요. 지구에는 70억 명이 살고 있고 그 중에는 하루에 개똥을 10번 밟는 사람도 지구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카지노가 수만 곳이고 그곳에서 룰렛을 지금까지 수천 번, 수억 번 돌렸을 텐데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4월 8일자 머니투데이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네. 제목은 깜깜한 마지막 일주일, 통합당은 왜 과반 확신하나였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때부터를 깜깜이 일주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6일 동안 많은 변수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6일 전의 판세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깜깜이 6일을 앞두고 통합당이 여전히 과반을 확신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등이 총선 일주일을 앞둔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과반을 확신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 박경준 공동선대위원장 이야기는 이번 선거는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채점을 하는 선거고 이후 대한민국이 과연 기존의 정책 기조를 가져가도 무방하느냐 판단하는 선거라면서 양심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유를 댔다는데 네. 이건 뭐 하나만한 이야기죠. 다들 네. 선거 때 야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 중에 유일하게 제 눈에 띈 대목이 김종인 씨의 논리입니다. 대통령 임기 말 총선 6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여당이 이긴 적이 없다. 게다가 지금은 과거 여당의 총선을 치른 것보다 상황이 나빠서 저는 통합당이 확실한 과반을 차지한다고 확신한다. 너무 그렇게 말한 대목이에요. 제가 김종인 씨 이야기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김종인 씨 이야기를 일부러 브리핑 대상에서 완전히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더라도 대꾸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요즘 하나만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제가 대꾸를 안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자꾸 선거를 자기가 주장하는 뭔가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네.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개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 말이 맞네 틀리네 대꾸를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프레임에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설하고자 하는 건 이 말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요. 선거를 맞아서 우리 진보도 진지하게 이런 오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임기 말 총선 6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여당이 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도 야당이 이길 것이다. 전형적인 핫핸드의 오류죠. 그렇죠. 임기 말 선거에서 야당이 쭉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길 거다?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독립변수예요. 과거 선거는 과거 선거고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말을 할 때 설명할 논리는 있죠. 뭐 역대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이 일어나고 어쩌고 논리는 있는데 그게 현실세계 예측의 근거가 되기는 매우 미약하죠. 미국 대선에서는 8년 정권 교체설, 8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은 70년대 이후에 웬만하면 한 당이 8년 넘게 집권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바마가 8년 집권한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으면 이게 이제 12년인데 너무 당연해 보였던 힐러리의 승리조차도 트럼프한테 역전당하면서 날아갔죠.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 8년 정권 교체설이 역시 진리다 이런 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몬테카를로의 오류에 가깝습니다. 확률이 2분의 1인데 2번 연속 공화당이 이겼으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길 차례야. 2번 연속 민주당이 이겼으면 이번에는 공화당이 이길 차례야. 이런 막연한 통계적 오류가 생각을 지배합니다. 진짜 그렇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합리적인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정권이 8년간 집권하면 실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뭐 이런 논리적 이유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8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것이 절대 법칙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주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가 끝난 이후에 우리도 미국처럼 2번 집권이 끝이다. 계속 바뀐다는 거죠.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민주정부 이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민주정부가 집권했으니까 다음까지는 이길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저쪽으로 넘어간다. 뭐 어차피 우리나라는 주고받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통계적으로도 오르지만 인간의 자주성을 너무 심각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다음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이길까요?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 선거는요?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선은요? 저는 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거는 주사위 던지기나 룰렛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자주적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통계적 감정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진보냐 보수냐를 두고 룰렛 게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옳음과 그름, 진리와 거짓, 보다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와 더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사회에서 민중들이 자주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선거 때 제시되는 어떤 통계적 징크스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째, 네. 그런 생각은 대부분 통계적 오류이고요. 둘째, 그런 기존의 통계는 선거라는 공간에서 인간의 자주적 행동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임기 말에 벌어진 7번의 총선에서 6번이나 야당이 이겼으니 이번에도 통합당이 승리할 거라는 통합당의 주장을 보란듯이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로 그 망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웃긴 핫앤데어 오류인지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가끔 방송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20년, 30년 집권해서 통일과 평화, 평등과 인권이 넘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가끔 드리는데 이게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10년씩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집권하는 나라가 되고 말까요? 저는 10년씩 번갈아 집권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민중의 자주성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진보 진영 안에서도 각자 지지하시는 정당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정당들이 다 우리 넓은 진보의 바다에 있는 한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진보 진영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일주일 유권자로서 힘을 다 같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방송 때는 우리가 진보 진영이 멋진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축배를 드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밖에서 말고 집에서 맥주 한 잔 멋지게 축배를 함께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내가 왜 김종인 씨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유세장만 나가면은 대략 자기는 저 사람의 당락을 다 판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김종인 따위 인간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참 위대한 민심을 지 헤아리 속에서 다 헤아려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후 확신 편향에 그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에 지금 핫핸드의 오류에 지금 온갖 행동 경제학 오류가 대여섯 개가 떠오르는데 한마디로 멍청한 소리인 겁니다. 개소리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그렇죠. 선거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고 아직도 그런 인간이 우리 정치권에서 소비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화딱지가 납니다. 네. 이번에 영원히 은퇴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